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NBA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요즘에 NBA를 정말 재밌게 보고 있기는 한데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픈 커리가 은퇴한 이후에 이 두 선수 모두 나이가 많잖아요. 르브론 제임스는 말할 것도 없고 스테픈 커리도 이제 한국 나이로 3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 나이인데 이 두 선수가 은퇴한 이후에 불과 이제 몇 년 안 남은 그런 미래에 과연 누가 이 둘의 바통을 이어받는 슈퍼스타가 될 것인가. 결국 리그에 슈퍼스타가 존재를 해야만 그 슈퍼스타를 꺾기 위한 나머지 선수 스타 플레이어들의 노력과 그리고 또 그 슈퍼스타가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 이제 그런 어떤 NBA는 약간 그런 히어로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그 요소들 때문에 이 NBA를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둘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슈퍼스타가 누가 있겠냐. 일단은 비슷한 연배의 케빈 듀란트와 제임스 하든 같은 선수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스테픈 커리와 르브론 제임스 같은 전국구 스타가 되기에는 조금 이제 네임 밸류가 부족하죠. 아무래도 물론 마이클 조던이나 코비 브라이언트는 빼고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반 사람들이 마이클 조던의 이름은 다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조던 브랜드 때문에 알고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농구는 마이클 조던이다, 이런 어떤 명제가 성사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도 르브론 하면은 대충 이제 이름은 들어봤을 것이고, 스테픈 커리는 한국에서는 이제 무한도전 출연으로 많이들 알고 있고, 미국이나 어떤 서구 문화권에서는 르브론 제임스 인스타 팔로우 엄청난 선수고요. 스테픈 커리도 그에 못지않은 인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에 비해서는 케빈 듀란트와 제임스 하든은 조금 이제 못 미치는 스타성이라든지 언론에서 하는 이런 쇼맨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두 선수보다 좀 재미가 없는 느낌은 있죠, 확실히. 그렇다면 후배 세대에서 과연 이 스테픈 커리와 르브론 제임스를 이을 수 있는 스타 플레이어가 누가 있을까? 과연 그들이 NBA를 짊어지고 나갈 슈퍼스타, 정말 그야말로 슈퍼스타 있잖아요. 실력뿐만이 아니라 실력을 넘어서는 무언가 그 매력적인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선수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조금 절망적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누군가 등장을 하겠죠. 그런데 과연 그 슈퍼스타의 계보를 이을 만한 그런 후배 선수들 중에 이 선수들을 한번 나열하면서 그 선수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 커리어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야니스 안테토쿤보인데요. 야니스 아테토쿤보. 야, 이게 문제예요. 이름이 일단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야니스 어쩌고 하다가 이제 포기해 버리는 거죠. 야니스 쿤보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지만 서양은 또 다른 문화권이기 때문에 말이죠. 야니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스타일이 일단은 조금 이제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엔 조금 아쉽다. 물론 이 선수가 지금 벌써 MVP를 2개를 가지고 있고 파이널 MVP도 하나 가지고 있는, 커리어적으로는 사실 커리어가 다 끝마치고 나선 스테픈 커리보다 위에 둘 수도 있는 그런 선수, 잠재 능력이 충분하지만 인기적인 부분에서는 플레이 스타일이 아무래도 우당탕탕 농구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스테픈 커리의 매력은 외곽에서 슈팅을 정말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펑펑 터트려주는 그런 재미가 있었고, 르브론 제임스는 미친 듯한 운동 능력과 더불어 어떤 클러치에서의 퍼포먼스도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야니스는 자유투가 너무 형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 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5초 남겨놓고 한 포지션 차이 경기에서는 크리스 미들턴이나 드루 할러데이에게 공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아무래도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그런 어떤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슈퍼스타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루카 돈치치는 어떨까요? 루카 돈치치 실력 두말하면 잔소리죠. 사실은 이런 커리어 초창기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그런 기록적인 부분에 가장 어떤 근접한 선수예요. 아주 어리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선수는 조금 이제 핸디캡이 있습니다. 유럽 선수다라는 핸디캡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돈치치를 볼 때 이 선수가 유럽인인지 미국인인지 신경을 안 쓰지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런 히어로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루카 돈치치가 이방인이 본인의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고의 리그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물론 그냥 배척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냥 조금 이제 정서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기왕이면 우리 미국인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아무래도 돈치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킬적으로도 훌륭하고 실력은 뭐 완성형이지만 운동 능력이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화려한 덩크슛을 찍는다든지 뭐 점프력이 굉장히 높아서 멋진 뭐 블락슛을 선보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부족하기도 하고, 외곽슛 부분에서도 스테픈 커리처럼 말도 안 되는 딥스리를 막 터트리는데 정말 빠르다 이런 능력이 없어요. 돈치치는 조금 느릿느릿해요. 느림의 미학인데 그게 이제 이 선수의 스타일이고, 이 선수가 지금 최고 레벨에서 뛸 수 있는 원동력이긴 하지만 인기를 가지고 가기에는 르브론 제임스나 스테픈 커리가 가지고 있는 인기를 본인이 뺏어오기에는 그런 좀 느릿느릿한 부분 쪽에서 약간 핸디캡이 있다. 그것은 다음 이야기할 이 선수와도 조금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니콜라 요키치인데요. 지금 사실상 올 시즌도 MVP가 확정이에요. MVP 3번째 수상 유력하고요. 올 시즌은 팀도 우승을 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덴버 너게츠의 우승을 응원하고 있고, 니콜라 요키치는 역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재능이며, 사실 샤킬 오닐과 비교해도 역대 최고의 센터들 반열에 이 선수가 커리어를 마친 후에는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슷합니다. 유럽 선수다라는 핸디캡과 함께 이 선수가 약간 팀 덩컨과예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되게 보면은 멋이 하나도 없죠. 뭐 덩크슛을 잘 구사하는 선수도 아니고, 몸으로 퉁퉁 가져가서 정말 영리하게 바깥으로 빼주는 패스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좋잖아요. 리바운드 능력도. 그러니까 도저히 막을 수 없고, 너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NBA 최고의 선수는 니콜라 요키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인기를 갖기는 힘든 유형이다. 이 선수가 뭘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냥 유형이 그런 거예요. 이 선수가 농구를 하는 유형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 선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NBA 최고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클 조던이나 르브론 제임스 같이 데뷔 전부터 기대를 받아야 돼요. 그런 조건을 갖춘 선수가 바로 이 자이언 윌리엄슨이었습니다. 실제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도 데뷔전에서 이 선수 기억나시죠? 3점슛 막 4쿼터에만 4개 꽂아 넣으면서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이 지금 슈퍼스타 반열에 오르지 못한 이유, 너무 자주 다칩니다. 마이클 조던이나 르브론 제임스, 코비 브라이언트는 아파도 뛰던 선수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잘 안 아팠어요. 그러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런데 자이언 윌리엄슨은 어떻습니까? 팀이 잘 나갈 때도 올 시즌 같은 경우에 본인이 부상을 계속 달고 살면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급기야 소속팀은 지금 플레이인 토너먼트 경쟁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 시즌 더 이런 모습이 지속된다면 자이언 윌리엄슨은 더 이상 르브론 제임스의 뒤를 잇는 슈퍼스타 계보의 명단에서 삭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이언 윌리엄슨은 본인의 몸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미운 털이 박힌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제이슨 테이텀입니다. 자, 이 제이슨 테이텀은 사실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뭐냐면 코비 브라이언트라든지 마이클 조던 같은 어떤 신체 유형, 그런 포지션이 스몰 포워드 슈팅 가드였던 이런 어떤 공격적인 측면, 가장 어떤 몸이 얄쌍하고 멋있을 수 있는 그런 몸매를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다, 그런 포지션이라다라는 점인데,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제이슨 테이텀은 그리고 미국인이기도 하죠. 지금 미국 대표팀의 사실상 듀란트 이후에 명실상부한 1옵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선수가 또 이제 보스턴 셀틱스, 가장 인기가 많은 보스턴 셀틱스의 소속 선수다라는 점을 갖추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 그냥 실력이 한 끗 부족합니다. 테이텀 팬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마이클 조던이나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강렬한 임팩트를 갖추고 있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조던 같은 경우는 막 평균 득점 35득점을 찍어내면서 약팀이었던 시카고 불스를 혼자 진짜 고군분투하고 막 69점 플레이오프에서 때려 박으면서 막 우승 후보를 침몰 직전까지 몰아가기도 했었고, 코비 브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원맨팀 시절이던 LA 레이커스를 플레이오프까지 이제 진출을 시키면서 막 81득점 경기를 하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제이슨 테이텀이 뭔가 그런 임팩트가 없어요. 올 시즌에 만약에 보스턴을 우승으로 이끈다고 해도 말이죠,
제이슨 테이텀 옆에는 너무 좋은 이제 팀으로서의 만들어진 보스턴 셀틱스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테이텀 자체가 그런 어떤 폭발적인 스타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종 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론 테이텀도 경기에 잘 빠지지 않는 선수고 정말 아픈데도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는 맞지만 그 비교 대상이 하필 마이클 조던과 코비 브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동 포지션에서는 슈퍼스타가 되기가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거보다 조금 더 잘하는 선수가 나온다면 분명히 마이클 조던과 코비 브라이언트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생각이 안 나게끔 하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제 생각엔 그게 테이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이외의 선수 뭐 조엘 엠비드 같은 선수가 있을 텐데 일단 조엘 엠비드는 뭐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다. 여러 측면에서 뭐 니콜라 요키치를 보다 이제 더 나은 센터도 아닐 뿐더러 뭐 팀을 지금 계속해서 뭐 우승시키는 선수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팀이 뭐 최정상급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엘 엠비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선수들보다도 조금 이제 슈퍼스타와는 거리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하루빨리 정말 르브론 제임스가 데뷔하던 그때 정말 그 센세이션 그런 어떤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슈퍼스타가 어서 탄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